95쪽에서 97쪽 보시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독재 체제가 강화되다. 자, 여러분 이승만 정부 하면은 이거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세 가지 주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48년에서 50년 사이에는 재헌국회 활동, 자, 친일 문제 처리를 위한 반민법, 그리고 농지개혁법, 그리고 당연히 헌법 제정은 물론이고요. 자, 50년에서 53년 사이에는 6.25 전쟁에 대한 걸 아셔야 되죠. 자, 그리고 48년부터 60년까지 이승만이 대통령이었던 1대, 2대, 3대 대통령을 지내게 되는데, 이 시기에 그 이승만과 관련된 장기 집권, 자, 12년 장기 집권과 독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바로 여기 장기 집권과 독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장기 집권과 독재와 관련지어 이승만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키워드들을 조금 여기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자, 우선 이승만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2번의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95쪽에 보시면 발췌 개헌이 나오고요. 그리고 4.4.5입 개헌이 나오는데, 이 발췌 개헌과 4.4.5입 개헌, 1차 개헌, 2차 개헌이 모두 다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개헌이라는 사실을 일단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승만의 독재와 관련지어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진보당 사건이라는 게 나오고요.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 자, 그 다음에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한다. 이런 내용 나와 있죠. 번호를 붙여주세요. 진보당 사건, 국가보안법 개정, 그리고 경향신문 폐간. 자, 또 이승만의 통일정책과 관련지어 북진통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북진통일까지 아시면 그 이승만에 대한 키워드들을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승만이 개헌을 하게 되는, 정권을 연장시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승만은, 자, 여기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48년에 재헌국회에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이승만을 대통령에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기가 언제 끝나냐? 52년에 끝나죠. 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승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승만을 보게 되면 48년부터 60년까지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8년에서 52년까지 1대 대통령 기간인데, 이때 이제 6.25 전쟁이 터지게 되고요. 이승만이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여기, 자, 50년 5월에 재헌국회 임기가 끝나게 되고, 새로운 국회, 2대 국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6.25 직전이죠. 여기에서 반 이승만 세력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승만이 여기서 1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1차 개헌. 자, 1차 개헌의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대통령 뽑는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죠. 자, 직선제로 바꾸는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5월에 실시된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의 비판적인 인물들이 다수 당선되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승만은 자유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고, 자, 여기도 좀 표시를 해두세요. 자유당은 이승만의 정당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자, 1차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가 핵심 골자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폭력과 강압을 사용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승만은 정치 깡패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조직의 이름이 백골단, 따뻘대, 이런 조직들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전쟁 기간 중에, 6.25 전쟁 기간 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 부산에 피난가 있는데 1952년 임시 수도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거부하는 그 일부 국회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구속을 하고요. 또 폭력단체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이런 가운데 경찰과 군인이 국회를 포위한 상태에서 기립투표라는 방식. 자,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기립투표는 찬성하는 사람 다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건 공개투표죠. 이런 방식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발췌 개헌이다. 이게 우리나라 1차 개헌이다.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것을 개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발췌 개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발췌 개헌 이름이 발췌한다라는 거는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왜 이 1차 개헌의 명칭이 발췌 개헌이 되었는지 여기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세요. 자, 발췌 개헌안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한 개헌안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내각 책임제도로 고치려고 했어. 근데 그 대신에 이 정부가 내각 책임제의 성격을 띈 양원제의 요소를 받아들여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그런 개헌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발췌 개헌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일어서도록 하는 기립 방식으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후 실시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이 되었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56년까지 하면 임기가 끝나야 되는데 이승만은 또 하고 싶었어. 자, 이제 어떤 개헌안을 만드는지 봅시다. 이후 실시된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되었고 이승만은 장기 집권, 오랫동안 권력을 잡기 위해 현임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였다. 자, 이번 개헌안의 핵심 골자는 뭐냐? 지금 현재의 대통령, 오직 이승만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헌을 둔 거죠. 개헌을 추진한 거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승만만 죽을 때까지 개헌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개헌안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의결 정족수 1명이 부족해서 일단 부결이 되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한다. 당시 국회의원의 수가 203명이었기 때문에 3분의 2는 135.333. 그 이상이면 136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죠. 그런데 실제로 135표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한 명이 부족한 투표 결과에 대해 이승만이 처음에는 부결 발표를 했다가 이틀 뒤에 번복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서울대 교수를 앞에 내세워서 숫자 이게 원래 잘못된 거다. 여기 3 이하 이거는 원래 반올림의 원칙에 의하면 이건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135표만 얻어도 이거 통과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억지 논리를 펴서 이 개헌안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자, 볼게요. 하지만 정부는 이틀 후 4.4.5입의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고 선포했다. 4.4.5입이라는 게 4 이하는 죽이고 버릴 사야 버리고 5 이상을 드린다. 반올림이란 뜻이죠. 반올림. 그래서 우리나라 2차 개헌은 이승만만 종신 대통령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올림의 억지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통과시킨 4.4.5입 개헌. 이게 2차 개헌. 1954년에 2차 개헌이고 이렇게 해서 이승만은 또 3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3대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헌 후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와 제4대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당의 신익희, 무소속의 조봉암이 경쟁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신익희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하지만 진보 성향의 조봉암이 유효 투표의 30%를 득표하면서 이승만의 경쟁자로 떠올랐다. 이승만이 조봉암을 경계하게 된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때 신익희가 거의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기 때문에 신익희가 거의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갑자기 사망을 했어.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신익희 표를 그냥 막 찍어버린 거야. 이거는 무효표가 되었겠죠. 그러면 살아남은 표의 30%를 결국 조봉암이 얻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승만은 조봉암을 상당히 경계를 하게 되죠. 조봉암은 선거에서 평화 통일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내세워요.
북진 통일이라는 거는 북한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남쪽에서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 통일을 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조봉암의 통일은 남과 북이 서로 같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때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평화 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이 간첩이라고 내세우게 되죠. 자, 또 부통령 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이 후보자였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당선이 된 거야. 자, 3대 대통령 선거의 포스터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 민주당 야당에서 이런 구호를 내세우자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렇게 자유당이 받아쳤고요. 조봉암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것저것 다 해봤다, 혁신만이 살 길이다, 혁신 정치를 주장을 했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암이 예상보다 많은 득표를 얻자 이승만은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에게 간첩의 누명을 씌워 탄압하였다. 조봉암이 선거 이후에 만든 정당의 이름이 진보당이라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결국 사형까지 시켜. 여기 진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958년 1월에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과 간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북한 간첩 내통 혐의로 체포되었다. 진보당은 해체되었고 재판 결과 조봉암은 사형까지 당했어. 조봉암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대요. 자,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2011년 재심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 조봉암의 그 딸이 끝까지, 그 가족이 이거를 신청을 했대. 대법원에서 조봉암의 국가 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이거 무죄다, 전혀 혐의가 없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조봉암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결국 독재를 하는 거지, 독재. 그래서 이승만이 보세요. 이 기간 중 56년에서 60년, 요 기간 중에 56년, 60년 사이에 자, 굉장히 독재를 강화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진보당 사건을 들 수 있고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악을 하고, 또 이런 이승만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경향신문을 폐간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요 세 가지가, 자, 선생님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956년에서 60년 사이, 즉 이승만이 3대 대통령을 지냈던 이 시기에 이런 진보당 사건, 국가보안법 개혁, 그리고 경향신문 폐간,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야. 뿐만 아니라 1956년 3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또 80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남산에 살아있는 자신의 동상까지 25m 높이로 세웠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4.19 혁명 이후에 해체가 되었지만 이게 이승만의 모습이었다. 북한 얘기도 잠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은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고 북한 또한 도시와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3년간의 전쟁은 북한 사람들에게 강한 반미의식을 남겨놓았다. 이후 북한의 권력층은 이러한 집단 심리를 주민에 대한 지배와 동원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자, 한편 여기서부터 좀 주목을 해보시는데요. 북한은 원래 연립정권의 성격을 띠고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그 항일 유격대 출신의 김일성 같은 사람도 있지만 소련에서 넘어온 소련파, 자, 중국에서 넘어온 예남파,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간 남노당파, 이런 식으로 같이 연립정권의 성격을 띠고 북한이 출발을 했어. 그런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자, 전쟁 수행의 실패와 피해에 대한 최고 권력자가 김일성이 책임을 지지 않고 김일성이 주변의 경쟁자들의 책임을 돌리면서 얘네들을 하나씩 숙청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안파의 김무정, 소련파의 허가일을 숙청하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남조선 노동당 세력까지 숙청을 하면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어가게 되죠. 1956년에 연안파와 소련파 일부가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대해 당 공식 회의 석상에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8월 전원회의 사건, 이거를 8월 종파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계기로 김일성은
이 반대파를 완전히 그냥 다 숙청을 시켜서 김일성 중심의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지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이승만의 통일 정책은 북진 통일이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6.25 전쟁과 관련된 대중가요들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전우야 잘 자라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전선야곡 한번 또 읽어보시고요. 부세어라 금수나 여기 보니까 흥남부두 흥남철수 얘기가 나오고 또 일사유 일사후퇴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게 6.25 전쟁과 관련된 가요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